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장관님, 업무보고 21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은 보훈외교 슬래시 아웃리치라고 적혀 있네요. 아웃리치가 무슨 의미입니까? 뭐 외연 확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쪽 그 CSIS 연구회라든지 역대 연합사령부라든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 소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웃리치라는 단어를 꼭 써야 되나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 정책을 잘 전문가들에게 알려줬다라든가 다른 용어가 있는데. 예, 앞으로 그 용어 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외래어를 우리 자국어 이상으로 쓰나요? 도어 스태핑이라든가. 국방부도 지금 아웃리치라는 단어를 왜 이런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 그거는 대통령실 용어하고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는 저희 국방부에서 아웃리치를 흔히 쓰는 단어예요? 예, 저희들이 그 장관이나 또는 차관이 해외 출장 나가면은 통상 제가 원래 군대 39년 했고 군사 외교를 오래 했지만 아웃리치 처음 들어요. 그 지금 의원님께서 합참에 계실 때 하고 그 이후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사랑은 한국어 사랑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왜 이렇게 외래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말로 쓸 수 있는데. 두 번째, 우리 장관님 말씀하는 거 보면 불안해요. 사실과 다른 얘기를 계속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념 있게. 예를 들면은 아까 안규백 의원님이 옵저버국 자격으로 나토의 대통령이 참가한 거 아니냐 물으니까 아닙니다. 대등한 자격으로 갔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등한 자격은 나토 우리가 회원국입니까? 아니, 회원국은 아니지만 초청받아서 간 겁니다. 우리는 나토의 어떤 국가입니까? 그 회의에서 회원국가 아니, 우리는 나토의 어떤 국가예요? 회원국이 있고 협력국이 있고 옵저버국이 있잖아요. 파트너국이. 예. 우리는 어느 국에 속합니까? 파트너 국가로 알고 예? 있습니다. 파트너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옵저버 국가, 파트너 국가죠. 예. 나토에서 이번에 초청한 거는 옵저버 파트너 국가의 자격으로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한민국을 초청한 거예요. 대등한 거라는 것은 회원국이죠. 가서 투표권도 없고 발언권도 없어요. 근데 대등한 자격으로 갔어요? 그 용어 정의부터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뒤에 하부적인 전략이 엉터리로 가고 있어요. 나토와 군사협력, 군사훈련까지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장관님이 명쾌히 써야 돼요. 모른다고. 안규백 의원님이 정상적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대등한 관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 다음 삼축체계. 이거 여러 의원님이 지적했어요. 킬체인, 대량 응징보복. 이거 미국이 제일 이해를 못하는 용어가 삼축체계였어요. 킬체인의 용어는 미국이 생각하는, 미군이 생각하는 거, 우리 한국군이 생각하는 거 차이가 있어요. 또 대량 응징보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5년 전 박근혜 정부에서 쓰다가 바꾼 겁니다. 정부가 바뀌면은 5년 전으로 왜 또 백도해요? 선거 때는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있다고 전 봐요. 문재인 정부의 용어를 쓰기 싫으니까. 그렇지만은 다시 정권을 잡으면은 발전적인 용어를 써야 되는데 마치 이것을 새로 정의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좀 앞으로 그런 용어 하나하나에 좀 조심하시고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실장님 똑바로 하세요. 장관님 제대로 모시고. 의원님, 그 용어 선정에 신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삼축체계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 삼축체계는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특히 대량 응징 보복 이런 건 의지의 단어예요. 군사 용어는 의지의 단어보다 원리에 맞는 단어를 써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정치인은 쓸 수 있지만은 국방부에서는 적절한 용어도 아니고 킬체인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도 이거 설명하는데 제일 어려웠어요. 미군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대량 응징 보복 개념과 그 용어는 지금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억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용어를 박근혜 다시 정부 사용하는 때 겁니다. 만든 건데 그걸 무분별하게 또 5년 전 백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권을 다시
획득하면 이어 달리기 해야 되는데 다시 바톤 받고 다시 5년 전으로 가서 또 쓰면 어떡합니까? 역사는 늘 발전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다음. 뭐 이어받아서 발전시킬 건 시키고 또 저희들이 보완할 건 최영암 하고 있죠? 하겠습니다. 최영암. 예, 최영암 7월 5일 날 3시간 동안 두절이 됐는데 사실입니까? 모든 통신이 두절이 됐는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시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때 보고 받았습니까? 아, 그때는 제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예? 그때는 제가 정확한 시기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때 보고를 최영암이 제주도 군에서 망망대해에서 3시간 동안 통신이 두절이 됐다는 것은 이건 큰일이죠.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났을 수가 있고 또는 테러 세력에서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사고도 있을 수 있는데 장관도 그때 보고를 실시간에 못 받았잖아요. 예, 보고 못 받았습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정확하게 해서 문제 있는 것은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안보에 큰 구멍이 난 겁니다. 지금 이런 사건이 역대 있은 적이 있었나요? 그건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 없었어요. 3시간 동안 통신이 두절된 사항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고도 안 받고. 합참 의장은 보고 받았나요? 예, 후에 보고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지난주에 보고받았습니다. 지난주 이거 7월 5일에 일어난 건데 지난주에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이거 일어난 다음에 장관은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했었는데 그럼 대통령도 모르고 있었겠네? 예,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 전비검열단에서 검열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사를 시킬 겁니다. 조사를 시킬 겁니까? 하고 네. 있습니까? 제가 그걸 오늘 아침에 보고받아서 제가 직접 지시는 아직 못했습니다. 장관님, 네. 이 뉴스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네. 뉴스 뭐 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뉴스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내가 그 매체에다가 파악해서 오히려 알려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보에 구멍을 낼 수가 있습니까? 과거로 가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봐야 되는데 맨날 백도에서 과거 거나 뒤지고 있으니까 현재에 집중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장관님. 장관님도 근무 태만이고요. 합참의장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3시간 동안 두절이 됐는데도 그걸 모르고 시시하고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도 인재 보고 받았다.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왜 이거를 보고하지 않았는지 조사를 시키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그렇지만은- 조사를 하고 예, 명명백백히 밝히세요. 이미 언론에 났으면 그걸 바로 조사해야지. 아직도 조사를 안 했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국방부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않고 과거로 백도한다는 그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과거 거 갖고 뒤지고 있고 과거용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